효광의 18번째 시간,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책 몇 권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담긴 주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꺼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으로서는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이런 책인데, 이 책은 저명한 경제학자인 영국의 케인스 전기로 유명한 스키델스키라는 사람, 그리고 그 아들이 공저로 쓴 내용인데요.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없는 욕구를 제어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좋은 삶의 추구다. 이를 위해 그들은 기본제 추구로서의 철학 전환을 제안한다. 기본제는 건강, 안전, 존중, 개성, 자연과의 조화, 우정, 여가 등 7가지다. 기본제는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최종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는 기본제가 다른 좋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컨대 여가는 일을 하기 위한 휴식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 정당한 활동의 특수한 형태다. 스키델스키 부자는 이들 기본지 자체가 바로 좋은 삶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덕목을 7가지로 정해서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안전, 존중, 개성, 자연과의 조화, 우정, 여가,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책들이 제시하는 그런 덕목들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효자나 효녀한테 중요한 덕목은 효가 가장 중요한데 전혀 이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그 효자 효녀의 삶이 거의 이해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효라 어떤 7가지 덕목 같은 걸 하나의 서양으로 하면 이데아식으로 제시가 됐는데, 효는 어떤 서양 철학의 어떤 이데아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명사라기보다는 어떤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효행을 한다든가 효성스럽다 이런 식으로 동양적인 사회의 어떤 관계망 속에서 전개되는 거지, 어떤 이데아식으로 효라는 어떤 절대적인 이상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맞춰가려는 그런 삶의 효행은 아니거든요. 효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각차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 책을 소개해드리면, 여기 나와 있지, 뇌와 삶의 의미라는 책인데, 이 책보다는 이 안에서 소개되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에서는 저명한 임상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삶의 위대한 세 영역을 사랑, 일, 놀이로 구분했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삼아서 이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 7가지 덕목보다는 더 이제 간단해졌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랑, 일, 놀이도 이제 항상 우리가 중요하고 빠뜨릴 수 없는 인생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사실 이런 논의는 전개해 볼 땐 약간 좀 빠지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인생에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면은, 살다 보면 이제 부부가 평생을 갖다 해로하기보다는 어느 누구는 호라비가 되든지 과부가 되든지 그렇게 되고,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 부부가 짝을 맺어서 사는 기간은 또 일부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과부나 이혼녀, 고아, 사생아, 우리 살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행복하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오히려 인간은 그런 역경을 통해서 더 나름대로 큰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건 또 평면적이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효가 어떻게 이쪽에 귀속될 군대가 없어요. 사랑 속에 효가 속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중요한 덕목 같은 것, 효자나 효녀의 것을 중요한 덕목 같은 것도 이렇게 논의되는 전개는
자기 삶의 자체가 이해될 수 없는 방식으로 돼버리고 마는 실종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책을 더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그 유시민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건데 유시민 씨가 쓴 그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책은 또 흥미롭게도 이제 앞에서 소개한 그저 마틴 셀리그먼이 이제 제시한 사랑일 놀이 중에서 이분은 그 저자 유시민 씨는 하나를 더 추가하자고 합니다. 추가라는 건 그 하나는 뭐냐? 연대, 솔리데러티라는 건데 연대란 좁게 보면 동일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누군가와 손잡는 것이고 넓게 보면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삼아 어디엔가 함께 속해 있다는 느낌을 나누면서 서로 돕는 의미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덕목으로 연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뜻맞는 사람끼리 서로 그 어떤 연대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그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살면서 보면은 어떤 젊어서든지 어떤 뭐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자기의 정치적 견해라든가 사회적 견해에 따라서 일단 그 이합 집산을 거듭하면서 서로 이제 만나게 되고 요즘은 또 이제 SNS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또 뭐 기부금을 내면서 오프라인으로 또 활동도 하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가 남과 연대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연대를 할 수 있느냐? 내 부모하고 함께 살지 못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남과 연대를 한다는 거는 그 연대 역시도 그렇게 깊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인간의 생각이나 이념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됐을 때는 과연 항구적인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든지 그것이 뭐 종교든지 뭐 이념이든지 어떤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도 이대를 갈 수가 없다. 자기 집안에 깃들지 아니하는 그런 이념가치 종교를 어,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까지 신봉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기본적인 덕목은 다르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제라든가 자기가 주장을 하는 그런 덕목이라는 거는 그 자체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기본적으로 공통 분모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바로 그게 효가 배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시민 씨 같은 경우,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걸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론을 전개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중요한 그 인생에 관한 책에서 효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효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효를 얘기하지 않으면 효는 과연 그 법무부에 속하는 거냐, 아니 교육부에 속하느냐 그런 의문까지도 생각이 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장민 2세대로서 이제 2세대로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 어떤 실향민으로서는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애향만을 얘기한다면 뭔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효의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애향이라는 거는 좀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보험 세일즈를 하는데 영업사원이 보험 세일즈 하는데 자기 스스로 설득당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그런 격이랄까 그런 생각마저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효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점점 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효를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좀 어색하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그 교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절규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친구 얘기로는 그
저보고 자기가 효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딨냐. 효라는 거는 누가 뭐 효자라고 해도 아니 뭐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하면서 겸손을 해야지. 자기가 효라고 하는 게 무슨 그게 효자냐. 그게 무슨 효냐냐. 그런 얘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로서는 뭐 얘기할 게 없다고 해서 절교를 했는데 제가 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뭐 제가 어떤 효에 대해서 어떤 1%의 어떤 뭐 자만심이나 그런 게 없는 거고 오히려 효를 좀 더 많이 얘기하지 않은 세계일수록 세상이 될수록 더 효에 대한 가치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효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효에 그 얘기하면서 저 자신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항상 그 효를 얘기할까? 뭐 저 자신이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PD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정색을 해요. 아, 시청자들이 그 아주 반감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이 있는 대로 여기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가 뭐 자만감이나 그런 것도 없고 또 상대방의 효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걸 갖다가 어떤 그 비난하는 그런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팔굽혀펴기 하는 사람이 한 번 하는 사람이 있고 10번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그 시각밖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효가 그 귀하게 갈수록 더 많이 얘기해도 해야 돼도 불구하고 효 얘기하는 사람은 좀 건방지다. 지가 뭐라고 뒷단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 오해가 여지가 있다고 있는데 사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세 권의 책을 얘기를 들어봤지만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제시하는 그런 책조차도 효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이런 책에 나온 덕목대로 살아봐야지 생각을 하지 여기 중요하게 빠진 게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거든요. 나름대로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다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여기 빠진 것이 있다. 그런 태클을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